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절기의 경칩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18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천안과 대전, 세종 등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방무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등을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맞게 봄 기온이 완연하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은 2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에서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20대 환자는 뇌전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건강 상태를 살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라며 백신 접종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2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새벽 5시 반쯤. 이 환자는 지난 2일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진 당시와 백신 접종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그제 오전부터 열이 나고 기저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날 리열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해열제를 투약을 했었고 저녁 6시 35분에 이제 기저질환인 간질 발작과 열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이 환자는 뇌전증 등 복합적인 기저질환으로 장애인 시설과 대학병원을 거쳐 지난 1월 요양병원에 입소했으며 백신 접종은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장애인 시설 측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선 접종 대상자 114명 가운데 109명이 백신 접종을 했고 현재까지 나머지 환자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사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평가회의를 거쳐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어도 건강 상태를 살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라며 백신 접종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금산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20대 직원이 백신을 맞고 10여 분 만에 호흡곤란과 전신 두드러기 반응 등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 현장에서 조치한 뒤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코로나19 백신 중부권 권역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환자 이송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 4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5명의 지원단을 꾸려 예방접종 지원과 이상 반응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번 1차 접종은 오는 9일까지 실시되며 2차 접종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도 역시 같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현재 계획대로라면 일반 성인 대부분은 7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또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백신 1차 접종 인원도 5,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요양병원 등 접종 대상이 한정돼 있어 접종은 시작됐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맞았으면 좋겠어. 빨리. 근데 언제 여기까지 오느냐 우리까지 일반인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는 크게 분기별로 나뉩니다. 1분기에는 이미 시행 중인 대로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 119 구급대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 성인은 빨라도 7월 이후에야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같은 성인이라도 만성질환자와 50에서 64세 이하의 연령층, 군인과 경찰 등의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가 다소나마 먼저 맞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소아, 임신부는 일단 접종에서 제외됐지만 임상 연구 결과가 확보되면 추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시기는 물론 집단 면역 형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졸업식과 입학식도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죠. 한 해 넘게 대목이 실종된 지역 화훼 농가는 생계 위협까지 받을 정도인데요.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비롯해 꽃 소비량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 노은동 화훼단지. 봄을 맞아 관상용 초목이 하나둘씩 나오고 형형색색의 꽃바구니가 손님 맞이에 나섰지만 막상 꽃을 사가는 손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졸업과 입학식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치러져 이른바 대목이 실종된 화훼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뭐 가게 소상인들은 거의 문을 닫는 실정이거든요. 꽃향기가 이른 봄 구청 입구에 퍼집니다. 한 손 가득 화분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대전 유성구가 마련한 출근길 향기로운 꽃 나눔 행사. 지역 화훼유통연합회를 통해 구입한 화분 1000여 본을 출근 시간 구청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특수가 사라져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꽃 나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화훼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온통 대전몰에 온통 꽃 메뉴를 추가하고 이달 말부터 지역 화훼업계와 함께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월 말에는 온통 대전몰에서 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그 꽃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지역 화훼 농가도 돕고 답답했던 집안을 봄 향기로 채워줄 꽃 한 다발, 화분 하나 사가시면 어떠실까요?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민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례 보증료와 대출금리 우대가 적용되는 이번 지원은 5개 은행이 특별 출연한 48억 원과 대전 신용보증재단이 720억 원을 보증 공급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별로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입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단지에 전자카드를 이용해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무게를 자동 계량하고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 종량기 100여 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는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800여 대가 설치됐으며 이전과 비교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들어갔던 변희수 전 하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죠. 소송 첫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숨져 행정소송의 진행 여부가 관건인데 법조계에서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대전지법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지 7개월.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5기관 야당 전차 조종소 하사 변희수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역 심사위원회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전역 취소를 원한 인사소청마저 육군이 거부해 선택한 게 행정소송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고 변전 하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는 의견서도 냈지만 전역 1년이 지나도록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달에서야 지정된 첫 변론이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진정을 냈던 국가인권위에서 강제 전역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육군의 전역 취소를, 국방부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변전 하사는 끝내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 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숨질 경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만 한정되지 않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직운동에 함께한 군인권센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각하 결정이 나오면 UN 인권이사회 등을 통한 다른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전역이 취소되면 명예회복 등이 가능해져 적어도 1심 판결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해 행정소송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논란 속에 진행 중인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윤 총장 사퇴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대전시가 충청권 유일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 민주의거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합니다. 대전시는 3.8 민주의거 정신 계승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역사적 증언과 자료 수집을 비롯해 기념관 건립, 3.8 민주의거 거리 조성, 민주역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8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3.8 민주의거는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의 선거 개입과 불의에 항거해 지역 고등학생 주도로 일어난 반독재 시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집값 급등을 두고 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남아있는 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종 시민, 특히 무주택자를 우선 배려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수도권의 기능 이전을 위해 이전 기관 종사자의 특별 공급은 필요하지만 대전이나 충청권 등 인근 지역의 인구를 뺏는 결과를 낳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종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세종시 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역민의 공분을 산 만큼 공기업과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해 세종시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업인, 의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경제외교, 보건 헬스케어 등 5개 분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천안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의 17%가 학대가 인정돼 아동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306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을 분리조치한 사건이 43건, 분리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가 11건, 신고 대비 분리조치의 비율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7건은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38건이었습니다. 지난달 대전 둔산동에 이어 파남동에도 육아 종합지원센터 분소를 겸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파남점은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와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이 지원되며 영유아 놀이 체험실을 특화해 숲을 주제로 한 오감 자극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전 시내 초중 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 등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가 운영됩니다. 대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14개 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선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선도학교들은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교육 실시와 학생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8조 9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선언한 충남도가 목표 달성을 위해 찾아가는 국비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이는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도시, 군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지금까지 10개 시군에서 40여 건의 협력 필요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현장에서 협력 필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가뭄 등 비상시 용수 공급을 위한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7곳 이상의 기존 지하수 시설 용량을 하루 8,000톤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량할 계획으로 이 사업과 함께 비상시 150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에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도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지하수 총량 관리 실증 시스템도 구축해 도내 전 지역의 지하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이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용할 캐릭터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의 역할과 기능, 핵심 가치를 반영한 8개 캐릭터를 개발해 후보군으로 선정했으며 투표 참여는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나 국민생각함에서 하면 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민 선호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달 SNS 캐릭터를 최종 선정합니다. 충청권 주류 기업인 맥키스 컴퍼니의 조웅래 회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웅래 회장은 지난 2006년 개족산 황토끼를 조성해 숲속 음악회 등을 열어 지역 명소로 만들고 주류 판매 수익금 3억여 원을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의 강병삼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강병삼 신임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늘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회사법인과 킹스베리 딸기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맺고 킹스베리 딸기 재배 면적 확대에 나섭니다. 협약에 따라 현재 35헥타르 수준인 재배 면적이 55헥타르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개발한 킹스베리는 과실이 일반 딸기보다 1.5배에서 2배가 크고 은은한 복숭아 향을 내며 맛이 뛰어나고 과즙이 풍부해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천안과 대전, 세종 등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방무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등을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맞게 봄 기온이 완연하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은 2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나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지역 발레시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0도, 세종 1도, 대전과 논산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는데요. 천안 16도, 세종과 공주 17도,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당진과 태안 14도, 보령 15도, 서천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낮까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